네, 앉을까요? 네, 과장님이 그리고 네네. 이거 눈앞이면 좀 버전을 좀 천천히 하는 걸로 바꿔. 그런 거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천천히. 너무 눈 아프다. 고맙다. 네, 염혜란 배우님이 이렇게 특별히 제작해 오셨는데 너무 눈부시지 않으시죠? 네, 일단 오늘 북한철 이제 마지막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세보니까 14번째 집이더라고요, 개봉하고. 그래서 마지막 집이어가지고 보시기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좀 진행이 좀 매끄러지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저는 피카츄를 연출한 배종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희수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지부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제 특별히 마지막인 만큼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좀 더 편안하고, TMI도 오늘 얘기도 많이 하고 관객들도 질문 많이 받아볼 생각이니까 뭐 질문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가철에서 은영을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드는 그런 날인데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어쨌든 너무 좋고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남역을 맡은 염혜란이고요. 오늘 사회자 없이 감독님이 사회를 보신다고 하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기대가 되고요. 여러 번 보신 분이 많으실 테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랑 좀 더 다르고 재미난 얘기로 편안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그런 순서 중에 이제 보신 대로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예전에 집이와 같이 그 질문에 답변해 드릴 텐데 오늘 특별히 배우분들이 직접 보시고 자신이 이제 질문을 선택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디테일하고 좀 뭔가 진짜 궁금했던 거 오늘이 아니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이제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열흘 전에 저희가 1만 돌파했어요. 사실 1만을 돌파를 못할까 이렇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염혜란 배우님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1만을 꼭 넘어야 되는데 못 넘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집을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기 위해서 다행이고 어떠세요? 기분이? 1만 돌파하니까? 아니 아예 할수 없는 숫자면은 기대를 안 했을 텐데 한 300명을 남겨놓고 돌파를 안 하니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나중에 10,000명이 돌파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극장에서 누락된 표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10,000명이 넘을 걸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또 기략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숭악한 감독님이라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10,000명 돌파됐다는 소식을 감독님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갑자기 못할 것 같았는데 하면 더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박지우 배우님 어떠세요? 10,000명 되게 행복한 숫자인데.
정말 감독님께서도 정말 원하셨고 또 저희 유명 선배님과 김신 선배님과 저도 하루빨리 그 10,000명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으면서도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께서 힘들 모아서 이게 10,000명이 된 거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김신배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게 제가 수치에 좀 약해서 이게 체감이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 N차 관람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10,000명이 넘어서 사실 이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또 그렇게 또 그 언저리에 있으니까 1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인지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마음을 많이 졸였었는데 이 배우분들이 미리 1만 투표를 찍어놨었는데 그거를 항상 집일 때마다 그것만 공개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다녔는데 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10,000명을 돌파해서 아주 행복한 기분입니다. 일단 오늘 또 여러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나만 알고 있는 각자의 어떤 TMI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다들 TMI 같은 거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세요? 제가 미리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과연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TMI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꺼내 볼게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많은 어젯밤에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빛과 철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집이나 인터뷰나 빛과 철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한 그것이 뭔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되길 바란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숨겨져 있던 그 빛과 철이라는 제목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만 아시라고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철이라는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창 옛날에 그 연출부 생활할 때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연출부 생활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되게 육체 노동이고 되게 몸이 힘들고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작업인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영화를 하는 건지 뭐 노가다를 뛰러 온 건지 그런 자책과 어떤 혼란에 빠져 있다가 하루 쉬는 날이 생겼어요. 하루 휴차가 생겨가지고 같이 하던 연출부 친구랑 그 친구가 이제 제마음소녀의 김희석 감독인데 같이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남원으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남원에 있는 메가박스였는데 그래서 뭔가 쉬는 날 영화 찍다가 쉬는 날 영화를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행복하고 뭔가 영화도 그 영화가 이제 데이비 핀처의 나를 찾아줘였거든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뭔가 영화 같은 영화를 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이제야 뭔가 영화하는 사람 같다. 영화하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뭔가 되게 행복하게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원래는 잘 안 보는데 좀 뭔가 그 여운을 즐기고 그 크레딧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딱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헐리우드 영화니까 이제 사람 이름이 영어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라이트 아이언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크레딧에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제가 거의 꽂혔어요. 라이트 아이언, 그러니까 빛 라이트랑 철, 아이언이랑 이 두 글자에 꽂혀가지고 뭔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라이트 아이언? 한국말로 하면 뭐지? 빛인가? 빛철인가? 빛철? 빛과 철? 되게 어감이 좋은데? 되게 뭔가 특이한데? 되게 재밌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그걸 되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빛과 철이라는 영화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쓰실 성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영화를 만들더라도 첫 번째 영화는 빛과 철이라는 제목을 해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시나리오를 쓰든 제목은 빛과 철이다.
실제로 실망하고 계세요 지금. 빛같이 네, 많이 하면서 실망을 지금.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제 너라도 알고 있어라. 내가 혹시나 딴 마을 먹으면 너라도 그때 그 기억을 좀 기억해달라 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빛가철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붙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고민했었죠. 과연 이 빛가철이라는 제목과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과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상통하는가 했을 때 저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도 모르게 빛가철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빛가철이라는 제목이 지어진 거고, 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의미나 뜻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연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빛가철이라는 제목은 이제 탄생했다. 여러분들만 오늘 몰래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다른 TMI 혹시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네, 항상 촬영을 할 때 빛가철 관련 TMI인데 항상 촬영을 할 때 막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맵찔인데 그래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핫베이컨칩이라고 편의점에 과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항상 촬영이 끝나고는 핫베이컨칩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박주희 배우님이 식사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밥을 잘 못 먹었던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잘 안 먹고 숙소에서 아마 간식으로 때우시지 않았을까. 여빈한 배우님이랑 김신 배우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제가 같이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은 되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셨는지 식사를 진짜 많이 안 하셨고 저는 신경이 쓰이면 쓰일수록 밥을 되게 잘 챙겨 먹어야 돼서 밥은 정말 꼬박꼬박 잘 먹었는데 감독님이 하루는 밥 되게 잘 먹는다고 뭔가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뭐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는데 TMI였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촬영할 때는 조금 밥을 좀 덜 맛있게 먹었으면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아시잖아요. 네 맞아 인터뷰에서는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희주가 너무 뭔가 그 삼겹살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무 춥고 이래서 밖에서 야외 촬영이었는데 그때 너무 바람이 강하게 많이 불어서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삼겹살 오빠가 굽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빠한테 되게 진지한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전에 그런 이제 심리 상태여야 되는데 제가 삼겹살을 되게 이제 맛있게 먹으니 감독님이 컵 이러면서 해가지고 삼겹살 그렇게 맛있게 먹을 그런 심정이 있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다시 집중이 됐었던 그때는 감독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었어요. 실제로 그 촬영할 때가 되게 엄청 추웠거든요. 밤에 야외에서 밤에서 구워 먹는 게 사실 되게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되게 추워서 그 김지현 배우님 되게 뭔가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뭔가 삼겹살 먹으면서 좀 열량을 보충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죠. 결국에는 촬영 편집본에는 먹는 모습은 뒷모습으로 처리했습니다. 희주 그 오빠 역으로 나온 배우는 이주원 배우님이신데 저랑 동갑이고 연극도 같이 한 저의 친구예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만나진 못했는데 같은 작품 하게 돼서 정말 반가웠던 친구고 또 경찰관으로 나오시는 김광식 배우님, 광식 배우님 맞죠? 네. 광식 배우님도 연극할 때부터 알던 선배 배우님이시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처음 첫 장면 찍는데 경찰관 복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의도된 게 아니고 이 옷이 좀 안 맞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체로 너무 재밌어서 컨셉처럼 입고 나오셨던 기억이 나고요. 예, 억지로 짜서 만든 TMI입니다. 네. 그러고 제가 찍었던 그 과장님한테 식판 던지는 그 장면에서는 식판이 한 열 몇 개인가가 실제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깨면 안 된다며 이거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라서 더 이상 깨면 안 된다고 이제 나중에는 약간 옆에서는 붙이고 있고 본드로 붙이고 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그 철판이 저는 아직 시절했을 때는 그 철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보통은 급식실이나 어떤 분식당은 철판인데 거기는 약간 사기 스테인리스 약간 그런 재질이라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했는데 한 15개 정도 깨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랑 영남이랑 그 밥 먹을 때도 식판 던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던졌는데 남은 이제 그 쟁반이 많이 없어서 진짜 옆에서 본드로 붙이고 있었고 막 그래서 맞았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TMI는 조금 더 있으면 나중에 또 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저희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포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저는 감독님이 저한테 선배라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디렉션이 있다. 현장에서 혹시 선배라서 어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보다 많이 베테랑이시고 선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할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 얘기는 했어. 다 얘기는 했는데 그걸 한 과정을 되게 많이 순환을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사실 촬영할 때는 이 영화 찍을 때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후회하지 말자. 뭔가 내가 그때 말 못해가지고 그때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지 말자. 이게 정말 이 영화 찍을 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다 하자. 다 해보고 다 얘기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해서 그래서 여배우 배우님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그것들 조금 몇 단계 좀 거쳐서 얘기한 적이 많았고 근데 사실 이게 좀 저도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 연배랑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베테랑이시고 워낙에 연기도 모두가 이제 잘한다고 알고 계시니까 되게 부담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배우님 연기를 잘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연배랑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오케이가 좀 빨리 났어. 거의 3번을 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번? 3-4번? 다 오케이가 났고 근데 오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뭔가 좀 머릿속이 좀 간질간질했어. 과연 이게 진짜 오케이인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케이야. 누가 봐도 오케이고 다 오케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달까? 이 이상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그래서 뭔가 그때마다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염혜란 배우님 질문을 하자면 염혜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어떤 거였는지 가장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장면? 다 어렵고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많이 못 본 게 지금도 좀 대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작품을 제 연기를 보는 게 그래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직도 뭔가를 뭐 베테랑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고 대면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처음 볼 때도 사실 이렇게 약간 좌석에서 숨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눈 가리고 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보다 제가 덜 봤을 거예요 아마 영화를. 지금도 사실은 좀 보는 게 힘들어요. 제 작품을 제가 2번 이상 본 작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모든 장면이 조금 힘들고 보기가 힘들고 지금도 막 아쉬운 장면들이 더 많이 보이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 더불어 생각나는 게 사실 염혜란 배우님이 사실 별로 티를 잘 안 내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자신의 연기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잘 느끼지 못했어요. 잘 이렇게 좀 내색을 잘 안 하셨는데 김시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이 영화 완성본이 보기 전까지 많이 이제 불안해하셨어요. 뭔가 근데 촬영 때 너무 같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편집을 또 워낙에 오래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오려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김시윤 배우님은 이 영화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아까 혜랑 선배 같은 경우에는 2번 만에 오케이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장면을 진짜 한 20테이크 막 이렇게 또 갔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첫 장면이 그 과장님 만나서 그거 커피숍에서 제가 경찰을 만나고 과장님한테 왜 자꾸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제가 보고서 막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이 저희 영화의 첫 촬영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중간에 있는 거였고 여기서 톤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또 앞장면, 뒷장면이 또 이제 되는 거니까 시나리오 읽고 이제 현장 가기 전에도 이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막상 가서 테이크를 진짜 많이 갔죠. 한 20테이크 가지 않았나요? 그쵸? 이게 막 호흡이 짧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긴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막 많은 생각이 막 오고 가는 거죠.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감정에 막 진폭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그 장면 말고도 이제 좀 여러 테이크를 많이 간 게 있어서 경찰이랑 이제 대치하는 장면도 그렇고 엄청 이제 그 도로에서 항상 이제 경찰과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똑바로 이거를 조사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찍었던 테이크도 있고 되게 이성적으로 하는 테이크도 있고 그게 이제 2가지 버전이 있다면은 그 사이의 것들 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들을 굉장히 잘게 이렇게 해서 막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게 오케이고 이게 과연 편집이 됐을 때 과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증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주 영화제 때 첫 이제 상영을 하는데 또 그때 감독님이 다른 감독님들 거의 이제 온라인 상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상영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딱 첫 상영을 전주에서 보게 됐는데 저도 정말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떨려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진짜 막 의자 속으로 막 빠져서 제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 이제 근데 또 저희끼리 시연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또 와주신 관객분들과 같이 보는 거니까 뭐 그런 되게 불안함 또 설레임 뭔가 좀 공포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봤을 때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영화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다루고 있고 저는 좀 이거를 되게 호흡이 좀 천천히 갈 줄 알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생각했던 거와 많이 좀 달라서 영화 보는 맛이 있고 저도 모르게 좀 그런 데서 이제 점점 벗어나서 관객으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빠져서 흥미롭게 이 사건을 좀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감독님이 참 편집을 1년 동안 하셨는데 진짜 그런 1년 동안의 노고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 공개하고 이제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배우들 이 세 배우들 연기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고 동대문에 소문내고 싶었어요. 김시윤 배우님한테도 걱정 너무 많이 하길래 걱정해도 된다 모두 이게 다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라고 말해도 안 믿었어요.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막 되게 뭔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으시겠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저에게 막 저를 못 믿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오케이 빨리 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 저렇게 김시훈 배우님이 너무 빛나고 너무 잘하시는 모습 보고서 현장에서 오케이 빨리 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네. 다 이게 세 배우들이 다 너무 다른 타입이세요. 제가 해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세 배우들이랑 뭐 사전에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도 처음 같이 연기를 해보고 같이 영화를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뭔가 파악했을 때 정말 다른 타입의 세 배우였고 정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주희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편집을 좀 오래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또 장면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빠진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박주희 배우님 나온 장면은 단 한 장면도 편집되지 않았어요. 찍은 걸 모든 걸 다 썼어요. 저도 이거 의식하고 한 건 아닌데 막상 편집 끝나고 보니까 박주희 배우님이 촬영한 장면은 하나도 편집된 게 없는 거예요. 되게 편집됐더라고요 제 장면은. 뭐가 됐어요? 제가 지우를 찾는 장면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그것만 지금 생각나는 건 그 한 장면인데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대세에 이제 지장이 주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임신 배우님은 한 두 장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박주희 배우님은 한 장면도 편집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 장면을 다시 찍을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을 다시 찍고 싶으세요? 박주희 배우님. 저는 그 병원에서 영남과 첫 대화할 때 뭐 수쌤 왔다 갔다 하고 그 대화할 때를 다시 찍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인데 너무 뭐 책읽듯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서 영화를 못 보고 그 시내 라이브러리 거기서 딱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빛가철 내가 처음 보는 거니까 많은 분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촬영하고 있는 언니들 다 초대해서 같이 봤는데 막상 제 얼굴이 처음으로 딱 나오니까 너무 숨고 싶은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진짜 그 가방 끌어안고 진짜 막 집중도 안 되고 나 저기서 왜 저러지? 계속 이 생각만 들고 봤는데 후에 끝나고 나니까 막 언니들이 영화 너무 좋다 재밌었다 하면서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듯이 보냐고 저보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다 본인의 연기를 보면서 다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라고 방금 집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연기하시는 연기자분들이나 만든 저나 사실 제대로 냉정히 보기 힘들어요. 되게 뭔가 너무 내가 자신이 부끄럽고 모자래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졌다는 거에 저는 되게 뿌듯하고 이 배우들이 안 불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질문 없어요? 지우 배우가 이제 글을 찍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고 우리의 시간이랑은 좀 다른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된 시간들은 좀 우리의 시간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찍은 장면을 지금 봤을 때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고3이니까 어른에 가까워졌으니까 약간은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아이처럼 그냥 애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하면서 저 모습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제가 봐도 순수하고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적인 그런 변화들 그리고 그냥 연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 때보다는 조금은 더 연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감독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만약에 다시 찍는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은 씨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엄청 우리 주인공으로 너무 고생 많은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외로워 보였고 그랬는데 정말 감독님이 미웠을 때는 언젠가 뭐 한두 순간이 아니겠지만 언제였을까 뽑기 어렵겠지만 언제였을까. 예, 그리고 전 몰랐는데 또 TMI를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마지막 쫑파티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존경하는 감독님한테 마지막 찍기 전에 팁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데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태프들이든 배우들이든 욕을 얻어먹더라도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찍고 싶을 때까지 찍으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들 막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은 씨는 또 남다를 것 같아서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감독님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게 딱 하나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근데 여기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감독님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순화시켜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해도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해도 돼요. 우는 거 아니죠, 감독님?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가 좀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근데 막 저는 많이 찍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뭐 믿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서로가 이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저도 그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오케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더 훨씬 좋고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랄까 이제 제가 마음으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감독님이 어떤 이제 제가 더 잘 또 희주로서 좀 더 이렇게 이게 서로가 어쨌든 다 잘 하려고 하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100% 감독님이 막 미흡고 이런 게 아니라서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나의 뭔가 기대치와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어떠한 그런 연기와 나의 스스로 이제 좀 기대치에 자꾸 못 미치는 어떠한 나를 또 스스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복합적으로 이제 뭐 그런 감정들이 좀 이제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안 풀리신 거 아니죠? 응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응어리가 100%막 감독님 위요 이런 게 아니라서 더 힘든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의 그런 것과 그것도 아는데 어쨌든 그런 너무 그냥 복합적이고 막 이런 거라서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제 스스로 너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 새 작품은 더 하셔야겠네요. 이 응어리를 풀려면 앞으로 새 작품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감독님과 인간적으로는 또 빛간살 안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너무 재밌고 같이 얘기하고 저는 앞으로 저희가 또 같이 작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아니 오늘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꺼낸 것 같아요. 좋게 감독님 저를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자 하면서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배우들끼리도 그렇고 또 어떠한 작품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품을 같이 안 하더라도 너무 영화로서 너무 좋은 동료를 얻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서로 어떤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뭔가 밑바닥의 모습들을 서로 알고 있어서 다음 뭐 우리가 따로 작품을 하든 앞으로의 행보를 걸어갈 때 뭐 이런 게 힘들다, 뭐 넌 어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응어리는 그냥 빛가철 안에서의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응어리가 많으실 텐데 말 아껴주셔가지고
어떤 지점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저도 서로 또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앞으로 긴 인생 동안, 이 영화 인생 동안 서로 보듬어가면서 같이 어루만지면서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분들이 보시면서 관객분들 질문 중에서 아 이런 거는 내가 답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동안 제가 약간 또 TMI 하시다가 말씀하세요. TMI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영남의 남편 남길 누워있는 남길로 나온 역할이 저는 정말 힘든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연기한 배우님은 이제 홍희용 배우님이라고 이 독립영화에서 많이 나오시는 되게 베테랑 배우분이세요. 처음에 이 배우분을 그냥 누운 역할인데 그냥 이제 뭐 이제 보조 출연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배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연출부들과 상의를 했을 때는 이제 배우분들 하는 게 훨씬 더 그 영남을 하는 염혜란 배우님이 더 연기 몰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수긍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실 배우 입장에서 누워만 역할만 계속 하는 거는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저 연출부가 되게 홍용 배우님과 잘 알고 있는 연출부가 있어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함께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웠던 게 그 사실 그 눈을 감고 있는 건데 그 눈을 감고 있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그 라이팅 조명을 때리는 상태에서 아무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막상 촬영할 때 되니까 그 눈이 자꾸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파르르 떨리는 건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3초를 참으면 된다. 그러면 눈동자를 멈춘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막 숨을 조금 참고 3초 참았다가 1초 냈다가 3초 참았다가 1초 냈다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그 배우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거의 의식 없는 사람처럼 눈꺼풀 연기를 하신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장면들은 이제 또 약간 CG 도움을 받은 장면 몇 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정말 의식 없는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답변?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TMI인데 짧게 얘기하자면 전 다른 영화에서 제가 목 선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자는 거였는데 저도 사실 여기 목에 이제 핏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심장 박동에 맞춰서 되게 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뛰게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디렉션을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고 있고 이렇게 뭔가 그런 호흡이 안 느껴졌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카메라가 타이트로 막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거슬렸나 봐요, 감독님이. 그래서 제가 어쨌든 또 그렇게 내가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뛰는 게 너무 이제 뭔가 나른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안 뛰게 할 수 없냐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TMI였습니다. 감독들이 이상한 거 집착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런 거 집착할 때가 많아요. 저 한번 이제 해볼게요. 네, 김지은 배우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맨 처음에 이제 받았던 질문 같은데요. 질문들을 꽤 상당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좀 초반 거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짧게 얘기해 볼게요. 오은님께서 영화 너무 잘 봤어요. 몇 번을 봐도 참 마음이 아련해지네요. 영화를 보면서 참 진실에 파고들어 갈수록 절망과 아픔을 깊이 패이는 그런 마음들을 새 배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희주가 계속 이명처럼 들리는 삐 소리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는 상징처럼 다가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으로 설정했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은영 배우를 맡은 박지우 배우님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결말이 처리되었는지 듣고 싶어요. 이거는 감독님과 은영 배우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첫 번째 이명처럼 들리는 소리가 저는 어쨌든 이게 심리적이고 내적으로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가다가 안 돼서 신체적 반응까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남편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거를 계속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사실은 너 때문이잖아 라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자꾸 이명이 들릴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꾸 이제 외면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할 때는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아까 액트 중에 은영 부분들 같이 답변해 볼게요. 일단은 덕질 분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은영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집에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은영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되게 불안불안하게 나오잖아요. 혹시나 은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랑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은영이는 이렇게 진실을 알릴 만큼 단단한 내면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영남과 희주가 이렇게 고라니를 보고 은영한테 돌아가는데, 그 은영 또한 이렇게 마음 정리하고 이제 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남과 희주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짧게 얘기하자면 박지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영이 어디로 갔을까를 궁금해하는 게 그 마음이, 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주와 영남이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전말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자꾸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남의 남편 남길이 깨어나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뭔가 은영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까지 서로를 반복하는데, 그것을 이제 고라니라는 존재가 이들을 막아서고, 이 고라니를 통해서 뭔가 이들이 이 폭주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중단하고, 이들은 서로의 남편에 대해서 뭔가 놓쳐버린 것처럼 은영이라는 존재도 또 똑같이 놓치면서 똑같은 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영화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뭔가 이 이후에 이 인물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은영을 찾아야 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 중단된 상태에서 뭔가 끝이 나고 이 고라니 얼굴에서 은영이 좀 생각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질문과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은영뿐만 아니라 일단 시은 배우님 사랑해요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은영뿐만 아니라 새 배우님들께서 각자 맡은 배역들이 엔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배역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은영의 그런 엔딩 이후 상황을 말씀드렸고, 은영한테 얘기를 해준다면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은영이도 아이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너는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을 했고 너의 기준에서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또 희주 언니에 대한 그런 측은하고 또 다른 사랑에 대한 마음을 너는 드러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어떻게든 일은 흘러가고 또 어른들이 해줄 테니까 너는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잘했다, 서로 대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짧게 얘기하면 엔딩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두 남편 중에 누가 하나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니까 거기서 뭔가 후회 이런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막 그러진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희주는 그러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그런 되게 눌려있던 것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이제 체했을 때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고 조금 이제 숨이 좀 괜찮아지는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이제 쉼표 같은 느낌이고 완전 이제 희주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또 어떠한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 한켠에 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너 혼자 너무 막 다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이 사건이 이후에 남편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는데 전 같아왔으면 이제 희주와 대립관계에 있었으면 일단 막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날 어떻게 됐던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남편한테 갔을 때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몰라줬던 게 너무 미안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었어?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었다면 지금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 얘기로 뭔가를 남편의 고통에 대해서 좀 알아줬을 것 같고 영남은 그동안 그 희조의 대립관계에서 항상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피해자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어떨 때 얘기하다 보면은 타인과의 고통을 얘기할 때 어떻게든 내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고통도 객관적으로 뭐 잴 수 없는 크기고 나름의 크기들이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연대의식까지는 아니어도 희주의 고통을 좀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전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 같은 나 혼자 떠안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고통이 크게 좀 달라졌을 것 같은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영남이한테도 좀 힘을 내라고 하고 싶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배우님 말씀처럼 그 여러 가지 관객분들 관객평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뭔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왜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만들면서도 약간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영화 같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되길 좀 바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피해자, 내가 완전히 책임이 없을까? 내가 정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어떤 자학적인 인생을 또 살기 바라진 않았어요. 뭔가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지 말고 조금 풀어가면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자신을 조금 마음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의 좀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후에는 가해자 피해자 그것이 뭐 중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사소한 빛이라도 조금 받으면서 조금 다른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 저는 그 엔딩에 그것을 담으려고 좀 인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답변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우님 먼저 할게요. 제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웬만한 질문을 한번 다 수사해보려고 보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희주가 왜 수사에서 빠졌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남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인데, 저는 이제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결국엔 거기 가장 먼저 달려간 거는 희주가 아니라 이제 희주 오빠 형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주는 즉각적으로 그날 자신이 그 매제와 함께 술을 먹기도 했고 그게 어떤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 아닐까라는 즉각적으로 의심했지만 그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치고 들어갔을 때는 뭔가 자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희주가 알게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희주를 여기서 배제시키고 뭔가 진실을 좀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던 마음이라서 그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는 희주를 철저히 배제하고 거기서 뭔가 희주를 이제 다른 도시 이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경찰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경찰이 남길이 몸이 온전치 않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찰과 그 영락의 남편 남길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혀 아는 사이거나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뭔가 이것들이 뭔가 관계들이 이어졌던 거지 그 전에 남길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너무 고르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지금 또 제가 하자면 왜 이 영화는 독립영화가 아니라 예술영화로 분류됐을까 하잖아요. 적어도 그건 제가 소감이 아니라 저희 배급사분이 하신 건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건데 아마 독립영화를 했을 때 약간 뭐 혜택을 받는 지점도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것 때문에 혜택 못 받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마 독립영화는 예술영화로 분류를 해서 막 심의를 받았던 것 같고 같은 건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이어서 묶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과 철 시나리오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빛과 그림자님께서 해주셨고요. 시나리오 쓰면서 참고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랑 잘가 빛과 철 잘가 빛과 철 김시은 배우님, 영화 촬영 전 감독님이 김시은 배우님에게 마스무라 야스조 감독의 아내는 고백한다를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희주를 연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영화를 추천하신 감독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그 참고한 자료랑 이거랑 같이 제가 묶어서 얘기하면 감독님이 저한테 한 세 가지 영화를 이제 추천해 주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영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간 아델의 별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아내는 고백한다 영화였고, 세 번째도 일본 영화였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모니움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그 영화는 우리 영화의 뭔가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또 어떠한 소녀로 통해서 이게 다시 좀 이 사건이 뒤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뒤에 반전이 있는 이런 가슴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우리 영화의 좀 전체를 아우르는데 제가 좀 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고백한다는 감독님이 근데 다 이 영화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것 때문에 보라고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님의 의도는 좀 저희가 촬영이 다 끝나고 들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내가 고백한다를 영화를 보면서 왜 이거를 보라고 했을까 하면서 막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옛날 영화고 흑백 영화인데 굉장히 뭔가 뒤에 뒷부분이 강렬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그냥 마음을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찾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뭐라고 했지? 하면서 막 그런 거를 막 찾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이 아내로 나오는 이제 여성 배우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배우 그 이제 등장 인물이 품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진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어떤 마음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아무리 몰라줘도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착, 좀 광기까지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사람 내면은 정말 너무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진짜고 정말 너무 순수한 것들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희주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막 그렇게 큰 의도를 제가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영화가 저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끝나고 감독님한테 이거 왜 보라고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얼굴, 이 눈빛이 좀 희주와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나 뭐라고 했나 하여튼 말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고 최근에 한 저번 달이었나 이 극장에서 인디스페이스에서 아트시네마 바로 옆에 있는 아트시네마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거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저도 보러 가려고 해서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극장에서 보니까 제가 연기를 다 끝내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또 감독님 의도를 알고 그 영화를 보니까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엄청난 의도를 담겼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편에 나오는 아는 고백하나에 나오는 그 여배우의 마지막 눈빛과 이제 헤트로지다에 나오는 그 여배우의 마지막 눈빛을 각기 두 배우에게서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뭔가 눈빛을 따라해달라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배우들이 각각 고유한 것들이 있고 우리 배우님들의 고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느낌을 그냥 한번 봤으면 하는 느낌이었지. 거기서 뭔가 이걸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보라고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우 배우님한테는 보라고 한 영화가 없으세요? 전 시민과 나들이 별거랑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배우한테 공통적으로 이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를 보여드렸던 거는 이 영화가 어떤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건지를 조금 봐줬으면 해서 그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를 보여드렸고 이제 박지우 배우님한테 이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를 하나 더 보여드린 거는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또 어린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보여줬던 그런 눈빛 다 뭔가 눈빛을 보길 바랬었는데 그거는 뭐 안 봐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캐치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자, 뭐든 답변해 주세요. 관객분들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애란 배우님 팬입니다. 신태준님 감사합니다. 포스터에 보면 제 사진이 가장 크고 이름도 제일 먼저 나온다고 경력 영향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영화 촬영 스티컷이 아니라 이제 배우분들 모시고 스튜디오 새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제 다들 뭔가 엄청나게 사실 영화 촬영한 지 1년 넘게 후에 촬영해가지고 과연 그게 잘 될 거였는데 스티븐 기자님이 정말 잘 포착해 주셨고 배우분들도 뭔가 1년 전에 촬영 현장 기억날 만큼 다시 뭔가 연기를 하는 듯한 그런 눈빛을 되게 뿜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염혜란 배우님이 그 정면에 응시하는 그 약간 눈빛이 보이는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를 잡고 나머지 전체를 이 영화 느낌 만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느낌이 뭔가 이 영화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영화를 이제 배우 관객분들에 알리고자 하는 느낌과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TMI 질문입니다. 여배란 배우님 머리띠만 글씨가 파래서인지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래서 다른 분이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누르면은 네. 고정, 비지 고정. 그래요? 됐어요. 네. 맞아, 잘 안 보이네. 됐어요. 한 번 더 누르. 뭔가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시가 다 돼갔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오네요.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꼭 질문이 있으시면 더 찾으시고 얘기하시고 일단 마지막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2월 18일에 개봉했고 오늘이 이제 4월 2일이고 한 달 한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이 빛과 철이라는 영화를 좀 떠나보낼 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이거 과연 이런 순간이 올까 어떻게 될까 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끝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끝을 내야 될 시간이 왔고 그동안 뭔가 이 관객분들이 계속 극장에 찾아주시고 계속 이렇게 관객과에 대하여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어떤 한 명 한 명의 관객들과 한 명 한 명의 어떤 시선들이 뭔가 이 영화를 만든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배우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연 내가 다음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끝내자. 이런 마음이 많이 컸는데 이렇게 이제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글, 감상평 듣다 보면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빛과 철을 떠나보내고 좀 다시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서 뭔가 다시 빛과 철이라는 이 영화를 다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새로운 좀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앞으로를 좀 준비하는 삶을 조용히 좀 지내고 싶어요. 배우분들도 이제 아마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까지 빛과 철을 떠나보내는 어떤 소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민아 배우님부터. 오늘 감독님이 선물도 나눠주시고 하니까 진짜로 좀 마지막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영화 제 영화? 제가 출연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한 번도 관람객이 몇 명인지 하루에 그렇게 검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포스터 이렇게 크게 나오고 주인공이랍시고 하니까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제가 과연 10,000명을 동원할 수 없는 배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좀 다른 영화랑 다른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건데 제가 이렇게 또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영화라는 건 제가 연극을 오래 해서 영화라는 건 연극이랑 다르게 그래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아쉬운 연기지만 또 만난 안타까운 장면도 아쉽지만 모자랐던 그 순간들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또 뵐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2월 18일에 개봉을 하고 한 두 달이 안 됐죠. 그 기간 동안 은영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빛과 철 촬영 때랑 그리고 개봉하고 이런 현장 지비 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억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거를 남기고 싶은지 그런 거를 질문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눈 마주침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냥 한 번 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마음속에 쭉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1년 뒤에 빛가철 생일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9일 뒤로도 관객분들께서는 계속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빛가철, 영화 빛가철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보시고 오늘 뭐 비 오는데 빛가철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SNS에 계속 올려주시면은 틈틈이 확인할 테니까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1년 뒤에 꼭 여기 인디스페이스에서 인디 돌잔치를 같이 한번 네, 해보도록 꼭 하면 계시죠? 김시은 배우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영화관에서는 거의 이제 뭐 내려오고 근데 또 뭐 IPTV나 TV에서 또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아예 끝이면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보고 싶으면은 꺼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이게 마지막 같지 않고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 이제 뭐 다른 제가 단편 영화나 이런 영화를 또 다른 또 장편 영화 했을 때는 다 뭔가 또 독립 영화 만드시는 감독님 또 제 친구들이어서 연락해서 막 보고 이런 뭔가 아쉬운 이런 마음이 많이 없었는데 왠지 이 사람들 그리고 혜란 선배도 지우도 감독님도 이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또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각자 생각하면서 이제 짧게 그냥 엽서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시 뭔가 이렇게 회상하고 회고하는 그 시간이 또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을 좀 끝내고 싶지 않네요. 그렇지만 끝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고 완전 끝이 아니라 이제 잠시만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 배우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차기작이나 앞으로의 행보도 잘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 영화를 관객과 만나게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저희 매급사 찰랑과 마케팅 해준 피렌플랜 이 작품들에 많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찰란의 많은 영화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거기서 저도 종종 영화를 많이 보러 여기 인디스페이스나 아트시네마에 자주 출몰합니다.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잠시만 안녕이지만 또 언젠가 만난 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10,000명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10,000명 돌파하면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나가실 때 음료수 하나 뭐 조그만 거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네, 제 그냥 마음입니다. 조그만 마음이었고